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문재인과 민주당 4.15 총선 호남에서 분열되고 PK에서 폭망한다 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통쾌한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범보수연합이 원내 가반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 연초 시대약법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4.15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시대적인 악법들을 모두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과 민주당이 우선에 호남에서 분열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북에서의 그 지지율이 70%를 훨씬 넘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원래 이제 안철수가 창당하고 박지원과 정동영이 밀었던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2016년에 창당된 국민의당이 지금은 사실은 세계정당으로 4분 5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까지.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끄는 대한신당과 정동영이 이끄는 평화당과 손학규는 그때 당시 멤버는 아니었지만은 어쨌건 더불어민주당 당권파로서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과 무소속으로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 38개 국회의석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비례대표가 13석이고 서울지역구 국회의원이 안철수와 김성식 2석이었고 그걸 빼고 나도 23석을 호남지역에서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28석 중에 23석을 싹쓸이 한 거죠. 그 28개의 호남지역 국회의석이 4분 5열이 된 것입니다. 대한신당과 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지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통합 호남신당을 만드는 작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의 이 통합 호남신당이 만들어지면은 국회의석이 20석이 넘는 원내교섭단체가 될 텐데요. 어쨌거나 현재 배치들이죠.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기득권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옛날 국민의당 소속 현재 미래의 호남신당의 후보로 출마할 현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이 6군데나 나왔답니다. 광주 전남에서. 그리고 이제 전북은 또 정동영 기반이니까 거기도 못지않게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현재 구조로 가도 이제 물론 이제 통합 호남신당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탄력을 받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놓고 보면은 최소한 28석 중에 10석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해서 미래의 통합 호남신당이 4분 5열이 돼가지고 4분돼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단일 대우로 통합호남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했을 때
기존에 28석 중에 23석이 현역이었던 것이 쪼그라들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10석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뭐 호남 지역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70% 정도 되니까 결국은 3분의 1 정도는 지역구에서 미래의 통합 호남신당이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쪽은 장밋빛 한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뭐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소위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했던 애들을 문도리의 이름으로 대량 방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문도리의 이름으로 대량 발출되는 사람들의 스펙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평생 운동만 하다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나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비서관급에 있는 애들은 노무현 때 행정관을 했던 애들이고 행정관 출신들은 아예 무스펙이에요.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해서 호남의 그 토라고 할 수 있는 DJ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이 이끄는 강주 전남과 정동영이 이끄는 전북의 그 토호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하고 맞붙었을 때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단순히 뭐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했대. 행정관 해봐야 청와대 직원이에요. 행정관이라는 게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인데 청와대 직지로 보면은 뭐 중하위권이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정도 출마하려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 경력들도 되게 하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스펙 좀 쌓아가지고 고향에 와서 정치하려고 한다. 이거 인정이 되겠어요? 기존에 그래도 그 호남신당 같은 경우는 DJ부터 역사적인 그 전통이 있는 이제 그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28석 중에 23석을 확보했고 비록 지금은 4분 5열이 되어 있지만은 통합호남신당으로 해쳤다가 다시 모이게 되면 현재 지금 강주 지역에서 전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만 봐도 최소한 10석은 분열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28석 중에 통합호남신당이 최소 10석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만일에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영토 확장을 한다면은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선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지금은 없죠. 지금 뭐 5석밖에 없지만은 물론 지금보다는 좀 더 호남 지역에서 의석이 늘어나기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소위 말해서 호남 출신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배치해 가지고 지금 집권 3년차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호남민들이 정부 요직을 독식하는 구조로 가면서 호남민들의 한심을 사왔는데 비해서 사실은 초라한 성적표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DJ의 계승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통성과 단순히 무스펙이고 단순히 청와대의 문재인과 더불어서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수적인 호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28석 중에 10석에서 14석 정도를 호남 통합 호남신당이 분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PK인데요. TK야 뭐 원래 자유한국당의 성지니까 그렇지만은 이 대구 경북에 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은 정서가 조금 다릅니다. 야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뭐 거제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산업 도시들에는 호남 출신들이 인구가 많습니다. 부산만 해도 11%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기반이 있는 거죠. 기반이 있는 건데 지난 그 2012년
2012년 총선을 놓고 보면은 부산에서 국회 의석이 2석이었는데 그나마 조경태 의원 거니까 조경태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왔으니까 1석이죠 뭐. 그 다음에 2016년에는 5석으로 영토 확장이 됐고요. 이게 이제 부산 지역의 국회 의석이 18석인데 5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거의 상당히 많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는 부산광역시장, 부산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소속 기초단체장, 그 다음 부산시 강력의원들 싹쓸이했습니다. 기초의원은 가번 나번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실제로 바람의 대상이 되는 부산시장, 부산시 교육감, 부산시의회 소속 강력의원 전체, 부산시 소속 기초단체장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남도지사도 넘어갔죠. 창원시장도 넘어갔죠. 울산시장도 넘어갔죠. 말하자면 부울경 지역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은 회복을 거의 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회복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울경 지역이 부산이 18석이고요. 경남이 16석이고 울산이 6석에서 전체 40석인데 부산 지역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18명 중에 5명이고 경남 지역에 국회의원이 16명 중에 2명이 민주당, 3명이 민주당이고요. 김해 2, 양산 1. 그 다음에 이제 1명이 이제 정의당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6석인데 3명이 자유한국당, 2명이 민주당, 그 다음에 1명이 민중당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의석을 놓고 봐도 이제 그런데 과연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이 부산 민심이 울산에 영향을 미치고 경남 지역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부산 민심이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아니 문재인이 원래 거제도 출신으로 부산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이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K에서 문재인의 인기도 내지는 지지도가 수직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부산 사투리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요즘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영 아니라 예 이렇게 합니다. 영 아닙니다 이런 거죠. 몹시 좋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수직 하강이 됐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큰 것은 민생 경제를 내팽개치가지고 부산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재인의 부산팀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끔찍한 범죄 행위를 자행을 했잖아요. 조국도 부산 출신 아닙니까? 이 조국 내지는 조국 가족 이 비리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민낯이라는 게 얼마나 그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부산의 고향인 조국에 대해서 정말 치를 뜨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유재수도 강원도 출신이지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했잖아요. 부산시장 오거돈이 소위 말해서 청와대 부산팀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유재수를 부산경제부시장으로 끌어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산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이것도 감찰무마 의혹 사건하고 관련해서 정의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송철호도 울산이잖아요. 바로 부산 옆이니까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공작에서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청와대 문재인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서 송철호를 부정의한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통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었잖아요. 이런 건들이 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문재인 내지는 부산팀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기가 수직 하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번 2020 총선거에서는 부울경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의 싹쓸이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해놓고서는 거의 다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조경태 의원이 쓰였는데 2012년 조경태 의원을 빼면은 단 한 명만 됐잖아요. 문재인하고 조경태하고. 문재인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아마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 경남 지역은 김해가 2군데인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정도 우리가 회복할 가능성이 많고, 노무현의 성지 빼고, 그 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도 2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가 민주당인데 한 군데는 저쪽이 수성할 가능성이 많은 게 문재인의 이 자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하면은 양산이고 노무현 하면은 김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석 정도는 수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2석 빼놓고 16석 중에서 뭐 정의당 1석 빼고 13석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뭐 부산은 18석 중에 18석 다 가져올 것 같고요. 경남은 16석 중에서 13석.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3석인데 원래 강길부가 우리 쪽이었으니까 원래는 4석이었습니다. 그래서 4석으로 고토 회복을 이제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은 18, 13 하면은 몇 석이에요? 부산에 18, 경남에 13 하면은 31석이죠. 그 다음에 그 울산에 6석 하면 37석. 40석 중에 37석이면 4구 36! 90% 이상 확보합니다. 대구, 경북 싹쓸이 100%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대구, 경북이 25석이거든요. 여기서 37석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석이에요? 65석 중에 62석, 60석 이상을 영남 지방에서 싹쓸이를 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불경 지역에서 상황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PK 지역에서 불어온 바람이 수도권까지 와가지고 수도권까지 압승을 해서 자유한국당 원내 가반의석인 150석 개런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희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